자, 이번에는 다양한 유형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고객의 속성별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입니다. 홍길동 씨인데요. 지금 현재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70세까지 이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내와 자녀는요, 근로소득자 홍길동 씨하고 똑같다라고 볼 때 지금 현재 연소득 4천만 원인데요. 4천만 원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갑니다. 근로소득자는 수입선이 쭉 올라간다 그랬는데 사업자는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간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떨어져서 연금소득으로 쭉 이어가는 수입선이 있고요. 지출선은요. 4인 가족에서 아이들이 똑같기 때문에 지난번 홍길동 씨하고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둘째가 대학 들어가면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으로 쭉 가다가 애들이 결혼하면서 뚝 떨어져서 올라가는 이런 지출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만일의 경우를 그린다라면 저축 가능 기간, 지출 집중 기간, 노후 생활 기간 나눠지고요. 이때 저축해서 이때 쓰고요. 그런데 사업자의 경우는 자녀를 출가시키고 본인의 건강과 재무 상태만 안정된다라면 사업을 좀 더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은 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항상 건강과 그 다음에 재무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과 만일의 경우를 본다라면은요, 홍길동 씨가 잘못되면 수입선 뚝 끊어지고요, 부인의 수입선으로 이어지고 없어지면서 이만큼 부족 자금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치명적 질병에 걸리면 지출은 더 크게 늘어나고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인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사업자의 라이프 사이클. 다음은요, 고소득 사업자입니다. 연소득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분들인데요. 40세 홍길동 씨는 의사이고요. 70세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연소득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좀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아놓은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서는 현재 다른 가정보다도 지출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첫째가 대학 들어가면 한번 점프, 또 둘째가 대학 들어가면 점프, 그 상태에서 쭉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출가하고 나서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이런 지출선의 형태입니다. 여태까지 봤었던 지출선과 수입선의 모형하고 많이 다르죠. 여태까지는 지출선이 주로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입선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요, 평생 저축 가능 기간이죠. 예. 자, 이런 경우에 만약 홍길동 씨가 잘못되면 소득이 뚝 끊기겠죠. 부인이 병원을 이어서 하지 않는 한 다른 일을 할 경우에 소득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다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만큼 부족 자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바로 사망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라고 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그런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지출은 더 크게 늘고 경제적인 고통도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은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두려움도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맞벌이의 경우입니다. 홍길동 씨는 직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부인은 미용실을 60세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의 수입선은 일반적인 형태 이런 모양으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인의 소득만큼 더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부인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60세까지 그려주고요. 그리고 60세 시점에서 뚝 떨어지는 형태로 그려갑니다. 그림상으로 보기에도 수입선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출, 두 사람이 보니까 지출하는 거는 좀 많겠죠. 그래서
첫째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올라가고요. 둘째, 그 다음에 애들 교육자금, 결혼자금으로 이어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지출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축 가능 기간, 지출 집중 기간, 노후 생활 기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만약 홍길동 씨가 맞벌이 하지 않는다라면 저축 가능 금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맞벌이 함으로써 저축 여력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 자금이 발생하는 면적도 상당히 작습니다. 즉,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혼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벌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축 가능 기간도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돈 버는 건 혼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지출은 뚝 떨어지고요. 나머지 사람의 소득은 뚝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의 소득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부터 저축 여력이 짧아지고 적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부족 자금 발생 구간도 이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부족 자금은 더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요, 부부 모두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중년입니다. 그래서 55세 사업자인데요. 지금 현재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60대 중반까지 쭉 이어갈 겁니다. 이렇게 수입선이 만들어지고요. 지출선은 지금 현재 수입선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자녀가 모두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출가할 때까지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지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그런 구간이고요. 그런데 만약 60대 중후반까지 사업을 하신다면 자녀 출가를 시키고 이때 노후 준비를 할 시간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출 집중 기간이고 노후 생활 기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만일 잘못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가장이 잘못된다라면 부인이 그 사업체를 이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면은 부족 자금이 생길 겁니다. 더 안 좋은 거는요, 이렇게 잘못되는 그 시점에 자녀들은 대부분 성장을 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치명적인 질병이 오면은요,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더 크게 늘어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중년들의 경우에는요, 이때를 질병의 관점에서 보는 메디칼 사이클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메디칼 사이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싱글인데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죠. 만약 직장인이라면 수입선이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2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면요. 자,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지출은 뭐 별 탈 없이 그냥 쭉 이어질 겁니다. 지출선은 전적으로 자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면 지출선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노후에 가서 지출선이 약간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저축 가능 기간이 노후 생활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다라면 상당히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일의 경우 홍길동 씨가 잘못되면요, 소득은 딱 끊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따라서 굳이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부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걸린다라고 가정하면요,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 돈을 벌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도 없죠. 따라서 혼자 사시는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은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장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습니다. 똑같은 싱글인데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를 보면은요. 자, 지금 현재 2천만 원 정도. 근데 어머니가 있습니다. 70세 어머니가 있으신데 지출이 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의료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80대 중반 정도 돌아가시고 나면 지출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본인의 노후 생활비 때문에 지출서는 다시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축 가능 기간 이만큼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본인이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 사망하시게 되면 남은 어머님은 누가 돌보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망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모든 자식이든 부모의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일 경우에는 독립할 때까지 사망보장이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역시 본인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다면 이만큼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양가족이 있는 싱글의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젊어서 결혼을 안 한 경우입니다. 홍길동 씨는 30세고요. 앞으로 이렇게 쭉 살아갈 겁니다. 이럴 경우엔 결혼을 안 할 경우에는요. 가상 배우자를 놓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무선을 새롭게 그립니다. 그리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은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쭉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과 예상되는 수입선을 그려가고요. 그 다음에 지출도 지금 현재 2천만 원인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형의 라이프 사이클과 똑같이 이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저축 가능 기간, 지출 집중 기간, 노후 생활 기간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 역시 이만큼 저축 가능해서 이만큼 쓰고 이만큼 부족 자금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역시 만일의 경우 뚝 떨어지면 소득이 줄고 부족 자금이 늘어나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은 더 늘어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인생을 펼쳐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유형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요, 인생의 3대 리스크인 사망, 질병, 노후 리스크 이 세 가지를 보면 일반인들의 경우 질병 리스크가 가장 높고요, 고소득도 역시 맞벌이도, 중년도, 그 다음에 미혼 역시 마찬가지 가장 많은 니즈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질병에 관련된 니즈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메디컬 실버 사이클이고요. 다음 장에서 메디컬 실버 사이클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